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가는 전에 강의 내용에 다 있어요. 곱씹어 보면. 자, 우리 2014년도에 수도권이 반등했죠. 반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심리 안 좋았죠. 그쵸? 그리고 심리가 안 좋으면 유동성도 떨어집니다. 유동성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엮이는데 이거 도움이 될 만한 거니까 한번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할게요. 가지치기. 저희 유동성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M2 대비 M1 비중입니다. M2는 광의 통화. 그러니까 M1이 포함되어 있어요. M1 포함. 그리고 M1을 협의 통화라고 부르는데 보통 입출금 통장에 있는 그런 그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돈들을 M1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M2분의 M1 비중이 높다는 소리는 그 시장에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들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M1에 속하지 않는 M2, 그러니까 M2인데 M1에는 속하지 않는 거,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아닌 것들은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뭘 주죠?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자 주는 적금 예금에 안 넣어놓고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는다는 소리는 이자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 입출금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있다 어디 투자할 데 없나? 라고 둘러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매매 가격이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완전히. 자, 우리가 유동성이란 건요. 유동성은 통화량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통화량. 자,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그 한국은행 들어가셔서 지표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998년도 IMF 때만 한번 이렇게가 올라가고 계속 기울기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유동성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오른 거면요. 돈이 이렇게 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은 그냥 이렇게 지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왜 실제로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요 시점 대비해서 자, 요만큼이죠. 요거 2배 하면 요 정도 되겠죠. 요 2배면 요 정도 되겠죠. 그쵸? 근데 자, 여기서 곱하기 2가 된 거잖아요. 요 A에서 B로 가는데 네. B에서 C로 가는데 2배 되는데 요만큼이죠. 네. 그쵸? 그러면은 유동성은 원래 배수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2배씩만 늘어난 겁니다. 얘 다음에 2배 늘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죠. 원래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로그 지수로 바꿔서 보면 로그 지수는 이제는 절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곱하기 2를 감안 안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1,000만 원 있으면 한 번만 더 올라도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 곱하기 몇 배로 늘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상승률을. 그렇게 봤을 때 거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없어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은 맞다고 그랬죠. 반은 맞다고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통화량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통화량이 아까 말했던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적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주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일단은 투자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경제 통화량을 봤을 때 경제 통화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경제상은 아니에요. 근데 투자 쪽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이 늘어난 게 맞아요. 투자 유동성. 투자의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M2 대비 M1 비중은요. 유동성 지표가 아니라 심리 지표예요.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 들고 투자해야지라고 입출금 통장에 놔두는 거고요. 내가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통화량 들고 이거를 그냥 예적금에 놔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M2 대비 M1은 사실은 통화량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M2 대비 M1 비중이 서울의 부동산 흐름이랑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서울은
공급 물량보다 심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 아까 그거는 설명드렸죠. 어떻게 전세랑 매매 중에 뭘 선택하는지. 그것도 다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맞게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M2 대비 M1 비중으로 봤을 때 서울은 맞게 움직이는 거지, M2 대비 M1 비중이 절대 통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걷어내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유동성을 보고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심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되게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M2 대비 M1이 아니면 시장의 자금이, 투자 자금이 어디로 흐르나 이걸 보고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자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물론 합병하거나 이럴 때는 실수요 목적으로 상대 회사의 지분을 사지만 대부분은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 수요가 항상 깔려 있고요. 그 수요가 밑에를 지지해줘요. 그리고 그 지지하는 게 전세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후랭이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매매가가 전세가를 밀어내릴 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어도요, 매매가가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전세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2014년에 이렇게 심리 안 좋아서 유동성도 투자로 안 돌 때 시장이 어떻게 반등했다고 그랬죠? 전세가가 일정 임계점을 초과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렸고, 그때 실수요자의 그 전환 요소, 왜? 따졌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따졌을 때, 야, 이제 이 정도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면 내 집에 사는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대출이자를 전세 살면서 내느니 매매하면서 내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매매로 전환되면서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겠어요? 이 실수요자들이 전환될 수 있는 지역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왜냐면 지금은 심리에 기대는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도 심리는 유동성을 끌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통화량을. 그럼 심리가 좋을 때는 가격이 팍팍 오르겠지만 지금은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적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지역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까 일주일에 3천만 원 올랐다는 그 지역. 그리고 그분이 거기 가셔서 8,500짜리 물건을 8,500에 전세 맞추고 샀습니다. 근데 거기 분위기 지금 어때요? 실제로 제가 매번 그 정기회원 분들한테 중간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중간 브리핑 하면서 그 지역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가셨던 건데, 전세 분위기 어때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와.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가 없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분위기라고.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공급 물량은 다 다르고, 예를 들면 부산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이 부산에 공급 물량 없다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 어쨌든 그 근처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넓다고 하지만 다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럼 그 바운더리에 있는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집값이 모자르면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매매해야죠. 어떻게? 전세가 없는데.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사고 싶지 않아도 사야지. 그런 식으로 되는 지역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지역들을 노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좀 긴 텀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좋은 물건들 조정 많이 받아서 나올 때 급매쳐서 잡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지역 얘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